내 복에 산다. 안녕하세요. 차돌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하나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옛날 어느 마을에 딸 셋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첫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딸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덕분에 삽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복에 삽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제 복에 산다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인데 네 복이라고?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네 복이 좋다면 당장 나가서 네 복으로 살아보거라. 그날 막내딸은 정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막내딸이 가지고 나온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막내딸은 낯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숯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산에서 숯을 구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어디로 가시오? 막내딸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어요. 갈 곳은 있어? 막내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남자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역시 가진 것은 별로 없어. 산에서 숯을 구워 겨우 먹고 사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진 게 없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오?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복으로 살아보려고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만큼은 같았기에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고 무거운 숯짐을 등에 지고 장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숯이 잘 팔리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쌀 한 대박 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숯을 못 팔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뭐가요? 당신을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 같소. 막내딸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가난하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은 곡식을 꺼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한 숟가락을 남편에게 더 떠주었습니다. 당신이 산에서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남편도 다시 그 숟가락을 막내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하루 종일 일했잖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숟가락을 밀어주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땔감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고 손은 갈라지고 어깨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친 몸으로 돌아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소. 막내딸이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라도 진정으로 돌아가시오.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집에서 살았잖소. 이런 삶을 계속 견딜 이유가 없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쫓겨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막내딸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이제 제 집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숯을 만들 나무를 찾으며 걷다가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흙을 걷어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빛나는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을 닦아보자 노란 빛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돌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남편은 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막내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 복에 삽니다. 그 말이 정말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금으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대신 넓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무거운 숯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은 하루아침에 팔자가 폈구먼. 하지만 막내딸은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팠던 날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오던 날도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곡식을 서로에게 먹이려 했던 밤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졌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었고 병든 사람에게 약값을 보태주었으며 어려운 집에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돈도 많지만 마음도 참 넉넉하구만. 막내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한참을 망설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향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댁의 아버님이 병이 깊어졌습니다. 막내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사람, 네 복으로 살아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처음에는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요. 그랬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왜 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막내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다고 해서 당신이 그날 받은 상처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럼 왜 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서 가라는 게 아니요. 그럼요. 당신이 나중에 그때 한번 가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가보라는 거요. 그 말을 들은 막내딸은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말했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몸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왜 왔느냐? 막내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불을 고쳐드렸습니다. 물을 떠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반면 곁에서 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병간호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아버지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약을 구했고 좋은 의원을 불렀고 병간호를 위해 사람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했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재산이 많이 줄어들겠소? 막내딸은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겠소? 막내딸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기를 내쫓은 아버지라면서. 하지만 막내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막내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네 재산이 다 없어지겠다. 막내딸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복으로 살아보라고. 막내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복으로 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 말이냐? 제 복이 저 하나만 잘 살라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품어준 사람도 있었고, 제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겼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비로소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예전처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막내딸은 그때사 자신이 어릴 적 했던 말의 뜻을 진짜로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복에 삽니다. 복은 단지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까지도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네가 건방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정말 몰랐구나. 아버지는 딸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내 복이란 것이 결국 너 하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구나. 막내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복은 얻는 것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그 복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내딸은 처음 집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버지가 처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막내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복에 삽니다. 그때는 어린 딸의 말이었지만 긴 세월을 지나 그 말은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복으로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진짜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만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는 차돌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